설렁탕은 소의 머리, 내장, 뼈다귀, 발, 도가니 따위를 푹 삶아서 만든 국 또는 우려낸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음식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이죠. 여러분은 설렁탕의 유래에 대해 알고 있나요? 설렁탕의 유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설은 조선시대에 임금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직접 제사를 지냈던 선농단에서 행사 후 만든 고깃국을 선농탕이라 부른 데서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그 당시는 소가 아주 귀해서 일반인들에게는 도축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를 많은 사람이 나눠 먹기 위해 탕을 끓여 밥을 말아서 여러 사람이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이 탕을 선농탕이라 불렸으며 자음동화 현상으로 설렁탕을 거쳐 설렁탕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 설에 대한 반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책에는 이런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를 정설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임금이 선농단에서 친경을 끝낸 뒤 잔치를 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또 다른 설로는 몽고 고기죽 술로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몽고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전해졌다고 하고요. 다당 최남선에 의하면 몽고에서는 맹물에 소와 양을 삶은 음식을 곰탕이라 적고 몽고어로 술루라고 읽습니다. 이것이 고려로 넘어오면서 곰탕은 곰탕으로 그리고 술루는 술루탕을 거쳐 설렁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곰탕과 설렁탕은 같은 종류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고기와 내장 등 비교적 고급 부위에 물을 넣고 끓인 것이 곰탕이고 온갖 뼈와 잡고기를 모두 넣고 오래 구워낸 것이 설렁탕입니다. 술루란 몽고 제국의 정복활동 당시 김하대 음식으로 커다란 솥에 물과 곡물가루, 소와 양 등의 뼈와 고기를 넣고 끓인 고기죽입니다. 다른 기동력이 주특기인 몽고군은 소와 양 등을 끌고 다니다 이를 잡아 곡물가루와 같이 끓여 먹었습니다. 이런 몽고군의 식습관이 몽고의 고려 침략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설입니다. 오랫동안 불교 국가라서 도살법도 모르던 조선 사람들이 잔칫날 몽고식으로 고깃국을 끓여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참,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된 설렁탕 음식점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농림수산부의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래된 한식당에 의하면 가장 오래된 음식점은 서울의 1904년 이문설렁탕, 전남의 1910년 하얀집 음식점이라고 하네요. 이런 가짜 설렁탕도 있었죠. 설렁탕의 뽀얀 국물의 모습을 흉내내기 위해 커피 프림이나 우유, 분유를 타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직도 이런 곳이 있는지는 잘 모르만 가격은 1930년대에는 10전, 1940년대에는 1949년 11월 4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설렁탕 광고 기사에 의하면 작은 그릇은 100원, 큰 그릇은 200원이었어요. 2011년 전국 평균 가격은 6,7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은 싼 곳은 5,000원 밑도 있고 중간 가격이 9,000원이고 비싼 곳은 만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설렁탕은 풍부한 고단백의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는 음식이나 동물성 지방이 많고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인이 많이 들어있으며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을 많이 치기 때문에 고혈압과 골다공증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뽀얀 국물이 전부 중성 지방이라고 해요. 김준현은 먼저 설렁탕에 밥을 반만 말고 맑은 국물로 그냥 먹는다고 합니다. 밥을 다 넣으면 밥이 불어버려 안 되고 소면이 밥 사이에 걸쳐지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밥과 고기, 소면과 깍두기를 같이 먹습니다. 처음에 깍두기 국물을 넣으면 설렁탕이 식으니까 김치, 깍두기를 살짝 얹어서 먹다 보면 서서히 김치, 깍두기 국물이 섞여 단계별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참, 여러분은 어떤 설을 믿나요? 이상 설렁탕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